살기 좋은 동네란 어떤 곳일까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인근에 대형마트나 병원이 갖춰진 곳. 네, 치안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동네들이 개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이름 모를 어느 생명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길고양이 이야기입니다. 동네 모퉁이에 자리한 오래된 가게. 예, 한국하러 오세요. 15년간 장사를 해온 주인 아저씨는 팔 수 있는 물건도 얼마 남지 않은 가게를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쓰다듬어 줘도 반응도 없고. 야, 저도 자세한 나이는 몰라요. 들어온 거라. 이놈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이제 문을 닫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뒤통수가 딱 뭔가 이제 느낌이 와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지붕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내려보냈는데, 그리고 내려보냈으면 가야 되는데 가질 않더라고요. 동네를 어슬렁거리던 이름도 없고 집도 없던 고양이들. 숙자는 그 수많은 길고양이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별로 잘 안 보이지만 예전에는 동네가 형성됐을 때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안 보여요. 별로 안 보여요. 장항동은 이른바 재개발 지역입니다. 앞으로 2, 3년 후면 이 일대엔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섭니다. 현재는 보상이 마무리된 구역별로 철거가 진행되는 중이죠. 장항동을 처음 찾은 건 지난 겨울. 사람들이 떠난 지 오래였죠. 흔적 없이 허물어져가는 동네 한가운데 고양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도 골목을 누비며 살았겠죠. 언제부터 이곳에 살았는지, 이름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어쩌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알 수 없는 길고양이의 삶은 폐기물 봉투에 담겨 동네를 떠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 앞에 숨죽여 사는 고양이들. 우리는 그 고양이의 삶을 기록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껏해야 10채 정도 될까요? 동네엔 아직 철거하지 않은 빈집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고양이들의 은신처이지 않을까? 그런데 전에 없던 인적을 느껴서인지 한참을 둘러봐도 고양이들은 쉽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난 후에야 두 마리 있어, 두 마리. 하나 둘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길고양이들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알고 보면 길고양이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흰 바탕에 황색, 검은색 얼룩이 있는 이 고양이는 삼색이라고 불립니다. 생후 1년이 채 안 돼 보이는 삼색이. 먹을 것을 찾아 나온 모양인데 텅 빈 통조림으로 배를 채우긴 어렵습니다. 길고양이들은 사냥 능력이 있지만 사람들 틈에 함께 살던 동네 고양이들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냥보다는 쓰레기를 뒤져 허기를 달래는 게 더 익숙하죠. 계속 쓰레기를 먹다 보면 언젠가는 탈이 날 터. 그런데도 이 동네 고양이들은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진 동네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끈질기게 버티는 것뿐. 혹독한 계절을 이겨내야 합니다. 영역동물로 알려진 고양이의 습성상 이곳을 쉽게 떠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이 떠난 동네는 더없이 고요합니다. 어느덧 고양이들의 터전이 된 이곳. 햇볕이 따뜻한 시간엔 자신만의 공간에서 몸단장을 하고 꾸벅꾸벅 졸기도 합니다. 내쫓길 일 없는 동네라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걸까요? 며칠 뒤 버려진 비닐하우스 앞에서 못 보던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제작진의 시선을 피해 슬금슬금 도망을 가는 고양이 뒤로
줄무늬 고양이가 다가옵니다. 얼굴을 부비며 친근함을 표시하는 두 녀석. 보통의 길고양이는 단독 생활을 하지만 밥을 같이 먹으며 친해진 경우에는 함께 어울리기도 한답니다. 이 녀석들도 친구겠죠? 어떻게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환경 속에서 한 몸처럼 꼭 붙어 다니는 녀석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양아. 동네의 정막을 깬 건 고양이 보호 활동가들. 애기는 아니고 이들은 고양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들어갔다. 일로 들어갔다. 노랑아 안녕. 양아 나가지 마. 이 동네에 얼마나 많은 고양이가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 일단은 겨울을 날 수 있게끔 사료를 챙겨주며 지켜보는 중이죠. 기본적인 갈증 해소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저희가 2019년 7월이죠? 네. 그쯤에 SOS 연락이 왔어요. 자기 집 마당에 고양이들이 와서 놀고 자기들도 밥을 줬는데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시게 돼서 여기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데 걔네들이 한 10마리 가까이 됐거든요. 이들은 고양이들의 이주를 계획하며 생활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활동가들에 따르면 하루 종일 붙어 다니는 이 두 녀석은 예상대로 단짝 친구. 이 고양이들에겐 나름의 규칙이 있답니다. 한 마리가 밥을 먹으면 다른 한 마리가 망을 보는 거죠. 그런데 고양이들의 밥자리에 불쑥 들어온 개 한 마리. 고양이들의 사료를 먹고 한참을 머물다 영역 표시까지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 나타난 또 다른 녀석. 어떻게 주인도 없이 떠도는 개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혹시 고양이처럼 버려진 건 아닐까요? 고양이를 쫓는 건 개 본능. 때론 이 본능에 고양이들이 희생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뿐. 이곳에서 고양이들은 들개로부터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늘 함께 다니던 두 녀석이 이틀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활동가와 함께 고양이들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밥자리 근처에는 개들의 발자국만 난무합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배에 뚜렷이 남아있는 상처. 이주를 하게 되면 두 녀석을 꼭 같이 보내려 했습니다. 길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3년. 무너져가는 동네에서 고양이들은 3년 남짓한 목숨을 운에 맡겨야 합니다. 다행히 이 녀석은 운이 좋았습니다. 이제 왔어 너는. 너 얼마나 걱정했는데. 혹시 친구의 죽음을 지켜봤던 걸까요? 급히 허기를 채우는 녀석은 많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죽음을 맞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그 사이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아픈 고양이가 있거나 임신한 고양이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고양이들, 겁에 질린 고양이들은 거의 이렇게 밑으로 숨는 습성이 있어서 건물과 함께 매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완전 땅이 막히기 전에, 고립이 되기 전에 개체수를 최대한 줄여놔야 하고 새끼들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빈집 주변을 서성이는 고양이. 먹이를 찾는 줄 알았는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 집에 살던 쌍둥이 자매. 자매는 다른 동네로 이사한 후에도 매일 아침 빈집 마당을 찾습니다. 밥때가 되면 자연스레 모여 기다리는 고양이들을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집에 있는 애들 새로운 집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일 먼저. 지금 가족 반대가 있어서 쉽지 않아요. 네. 또 애들이 많으니까 또 쉽지 않아요. 마당을 찾아온 고양이 한 마리로 시작된 인연. 한 녀석의 밥을 챙겨준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 고양이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그 후로 마당은 고양이들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자매는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고양이들을 중성화시켰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될 상황을 대비한 거죠. 그 애들이 다시 돌아오더라고.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영역 동물인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집이 무너지고 땅이 갈려도 익숙한 이 동네에 남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스스로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버려진 공장에서 낮잠을 자는 고양이도, 찢어진 비닐하우스에서 바람을 피하는 고양이도, 살아남기 위해선 결국 다른 동네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낯선 동네에서 살아남는 일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안녕. 도망가지 마. 와, 얘 너무 순하다. 안녕. 밥은 먹었니?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길고양이의 생존을 위한 방안으로 TNR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인도적으로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다시 방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중성화 수술이 길고양이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린 조금 더 깊숙이 길고양이들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길고양이의 생존을 도울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TNR. 경기도 동물복지위원 조윤주 교수는 TNR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먼저 관찰을 통해 번식력을 가진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활동가들이 철거 예정 지역에 설치한 급식소 주변을 고양이들의 거점으로 선정. 우선 이주가 시급한 고양이들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관찰만으로 길고양이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쉽게 벗어나지 않을 뿐더러 사람의 시선을 피해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곳에 숨어 살고 있기 때문이죠. 관찰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네. 그냥 제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는 진짜 살만한 곳이 아닌데 고양이 입장에서는 현재는 본인들만의 영역이 돼버렸으니까 지금 이 현장 안에서는 아마 자기만의 그 아지트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깨고 고양이 한 마리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컷 같아요. 수컷 같고 엄청 눈치 보고 자기 영역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컷 찾아서 돌아다니는 와중에 밥 냄새 나서 그런데 어느샌가 한 마리가 또 등장했습니다. 한참을 서로 경계하더니
달려들어 싸우는 고양이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싸웠던 걸까요? 얼굴이 상처투성입니다. 외형으로 봤을 때 수컷 고양이가 엄청 상처가 많이 나죠. 싸우다 보니까. 수컷은 아무래도 암컷을 찾아다니고 번식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다른 수컷의 영역을 또 침범하게 되고 그럴 때 또 싸움이 일어나고. 중성화하지 않은 수컷 고양이들에게 영역 싸움은 본능입니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수컷을 몰아내야 하죠. 동네 곳곳에서 들리는 사나운 울음소리. 번식기가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어딘가에서 큰 싸움을 치르고 온 듯한 이 녀석은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번식력을 가진 수컷은 평생 계속되는 싸움 탓에 죽음에 이르기도 한답니다. 동지가 지나고 해가 길어진 시기. 번식이 왕성해지는 때입니다. 예. 지금 나타났어요. 뭐죠? 네, 엄청 큰 뒤태가. 1월 초가 되면 암컷은 임신 가능한 발정기를 맞습니다. 그때 수컷은 발정이 온 암컷의 냄새를 따라다니게 되죠. 늦은 밤 카메라 앞으로 2마리의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암수식별이 어려운 상황. 그런데 한 녀석이 다른 녀석의 목덜미를 누릅니다. 교미 자세입니다. 교미가 이루어졌다면 2달 후 새끼 고양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어미는 새끼가 독립하기 전까진 영역을 벗어나려 하지 않겠죠. 그보다 우려스러운 건 번식이 가능한 고양이가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 지금이 굉장히 암컷 고양이들한테 발정 적기고요. 이 시기에 되면 한 봄에 출산을 하게 되고 육아를 한 이후에 늦 여름이나 가을철에 한 번 더 발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성화 수술을 시켜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이치인 거죠. 중성화를 한다면 정말 고양이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 또 다른 재개발 동네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TNR이 진행된 동네.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조윤주 교수는 고양이들의 삶이 달라졌을 거라 확신합니다. 본다는 생각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중성화한 길고양이의 가장 큰 특징은 살짝 잘린 왼쪽 귀, 국제적으로 쓰이는 표식이죠. 얘가 제가 봤었던 첫인상보다는 털이 정말 고와진 거예요. 그루밍도 잘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도 앞다리를 저렇게 안으로 넣고 있는 거는 그렇게 경계도 없고 눈인사도 하고 굉장히 느긋한 것 같아요.
고양이에게만 변화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TNR이 이뤄진 이유 중 하나는 잦은 민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길고양이 141마리를 포획해 중성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방사. 재개발 지역에 살던 고양이들은 익숙한 옆 동네로 자연스럽게 이동했죠. 옆 동네의 고양이 숫자는 늘었지만 민원은 줄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던 번식철 울음소리. 그 소리가 사라지고 나니 별로 지나가야 되는데 지내러 어떡하니. 공존이 가능해진 겁니다. 예전에는 주민들 몰래 밥을 챙겨주던 활동가들 역시 부담을 덜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열어놓고 잘 때 너무 이게 고양이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주민들 민원 들을까봐 노심초사하고 공성을 해줘서 그런지 확실히 그 소리가 줄었더라고요. 줄고 나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고양이 밥자리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고양이 급식소 설치. 주민들의 동의 없인 힘든 일이죠. 여기 보면 마을 아파트 입구에 누가 지금 방금 먹고 갔나 봐요. 사료 찌꺼기랑 조금 남아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깨끗하게 여기 물도 있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고양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안에도 볼게요. 아, 진짜 고양이들이 딱 좋아하게끔 이렇게 공동주택 안에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밥자리를 놔두는 거는 이 공간 안에서 고양이들이 어느 정도 공존이 허용된 그런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성화를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길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양이 찍으러 왔어요. 아, 고양이? 네. 아, 그 고양이 이거 왔다 그죠? 왔다 갔다 하죠? 그럼 3마리. 3마리나 보셨어요? 그럼 검은 놈 1마리, 응. 2마리. 아, 진짜요? 응. 이쁘세요? 아, 걔들. 임선도 살라고 나왔는데 그럼. 그냥 안 해주지 뭐. 그래 내 생명인데 그걸 왜 미워하겠어? 근데 중성화 수술 안 하면 계속 새끼 낳는데 지금 여기 사는 애들 수술 다 했으니까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무너진 동네를 벗어나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길고양이들. 장항동의 고양이들도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장항동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재개발. 고양이들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옆 동네가 없죠. 방법은 사람이 나서는 것뿐. 그렇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제작진을 지켜보던 고양이 한 마리. 여느 고양이들과 달리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얘 꼬리 세운 게 네. 이거 친근한 표시거든요. 길고양이들이 꼬리 안 세우는데 원래 얘 버린 거 같아 누가. 활동가들은 종종 이런 고양이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경계가 없는 애라 네. 큰 걱정이네요. 이거 어떡하지? 어느 정도 약간의 손 탄 것도 아니고 네. 아예 사람하고 살아본 애 같아요. 야생성이 없는 고양이는 사고 위험이 더 높습니다. 결국 구조하기로 결정. 이 녀석은 보호소에서 입양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안 돼. 불쌍하니까 모두 집으로 들일 수는 없어요. 덥석 안기고 그런 고양이는 사실은 어떤 연유든 사람 손을 탔고 유기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고양이니까 그렇게 되는 애들은 길에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길고양이의 야생성을 학습받은 고양이는 햇빛 쏘고 꽃냄새 맡고 골목 쏘다니고 그렇게 3년이든 4년이든 자유롭게 사는 게 어쩌면 길고양이가 더 행복한 걸 수도 있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볕을 쐬고 꽃냄새를 맡고 골목을 누비고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길고양이들에겐 중요한 삶. 그 삶을 이어가려면 다른 터전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이거 안재씨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활동가들은 우선 시의 협조를 얻어 TNR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밥자리에 놓으면 잘 잡혀요. 코액 전에는 얘네들 먹던 밥을 다 치워야 돼요. 배가 고파에 들어가니까. TNR의 첫 단계는 인도적인 포획입니다. 강제로 잡는 것이 아니라 포획 틀을 설치해 스스로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고양이가 제 발로 찾아옵니다.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녀석. 틀 안에 먹이가 있다는 건 알지만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낯선 물건, 낯선 공간을 극도로 경계하는 길고양이. 이런 고양이들을 포획하려면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포획을 시도한 지 이틀째. 먹이 냄새를 맡고 찾아온 한 녀석이 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포획 성공. 빈집과 비닐하우스 그리고 폐공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고양이들이 포획됐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녀석들도 많았습니다. 다들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었겠죠.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할 시간. 포획된 고양이들은 검진을 받은 후 곧바로 수술에 들어갑니다. 모든 고양이를 중성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체구가 작거나 새끼가 있는 고양이는 제외 대상이죠. 번식력을 억제하는 일. 찬반 논란도 있었지만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좀 더 안락사였죠. 근데 결국은 안락사라는 거는 다시 살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드는 거고, 이제 TNR이라는 거는 살면서 산자수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만 남았습니다. 방사. TNR은 포획된 장소에 다시 방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장항동으로 돌아가 살 수 있을까요? 이틀 후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익명의 독지가가 일부 고양이들을 위해 농장을 내어주기로 한 거죠.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저 저기 잠깐만요. 그냥 아들이 하나고 딸이 셋인데. 이주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살 수 있는 다른 동네를 찾아 다시 떠나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너 이리 와. 이리 와. 에이. 동네를 떠돌다 슈퍼에 자리 잡은 고양이 숙자도 이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주인 아저씨와 함께. 예.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얘는. 지금 뭐 앞으로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지만은 아프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건강하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조금 끝까지 같이 있는 거죠. 그 동네에 그렇게 많은 고양이들이 살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관심 갖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니까요. 현재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길고양이가 살고 있는지 아직은 정확한 통계조차 없습니다. 그 숫자가 궁금하지 않을 만큼 길고양이가 탐탁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길고양이는 우리와 함께 살아왔고 어쩌면 함께 살아가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옹아, 야옹아, 야옹아. 카메라가 신기한 거죠. 뭐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해? 보호소로 간 고양이는 제작진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빈집 마당의 고양이들은 자매를 따라 떠났습니다. 맛있지? 그리고 살 자리를 찾지 못한 그 고양이들은 여전히 그 동네에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PD님이 이곳에 와서 많은 일을 도와주실 텐데 PD님이 동물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PD님을 되게 싫어할 거예요. 네, 보통의 야생성을 갖춘 동물이라면 사람을 싫어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굉장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거죠. 저희 조류들이 머무는 계류 공간이고요. 네. 여기 들어가면 저기 구석에 지금 귀여운 새 하나가 있죠. 아이고. 천천히 들어보시면 돼요. 네. 나 화났다, 오지 마라. 오. 이런 의사 표현을 하는 거고요. 미안해. 미안해. 놀리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물리지 말아야지. 근데 새끼는 뭘 잘 몰라서 더 저항이 심해요. 참아, 문! 그걸 이렇게 잡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잡는데, 이제 메추리라는 새입니다. 그렇죠. 받으시고, 다리에 이제 둬서 날개를 내 무릎으로 눌러주신다. 무서워요. 얘도 무서울 거예요. 근데 얘가 네. 제가 먹이 줘서 저를 엄마로 알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각인이라 그래서 알에서 처음 깨어나면서 처음 마주한 존재를 자신의 어미나 동종으로 여기는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미 네. 그 각인의 위험에서는 상당히 멀어져 있는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날 굉장히 싫어하니까 안심을 그렇죠. 준다는 네, 거죠. 맞아요. 이미 싫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심하셔도 돼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키울 수 있게끔 할게요. 지금 저 수달은 야생성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선생님 물립니다요. 다치지 않는 선에서 겁을 줘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야생에 돌아가지 못하면 평생을 갇혀 살거나 안락사를 당해야 합니다. 떼끼! 어허! 떼! 그치? 사람이 오면 도망가야지. 어떡해요? 장난인 줄 아는데? 김봉균 재활관리사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결과적으로 방생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야생성을 갖춘 다른 개체랑 좀 합사를 시켜서 야생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가오는 너구리 한 마리. 야생 너구리일까요? 얘는 제가 입사하고 1년차 때 여기 야생동물센터에 촬영 왔다가 만난 너구리 클라라예요.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건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그 이뻐라. 클라라는 아예 야생성이 없어져 버린 겨우 2개월이었어요. 신고자께서 새끼였던 클라라를 발견하고 겨우 2개월 돌봤을 뿐인데 그 2개월 만에 사람을 완전하게 믿어버렸어요. 한 5월에서 8월 정도? 이 시기에 이제 새끼 동물이 누군가의 눈에 띌 가능성이 높거든요. 야생동물 구조센터라는 기관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 야생동물을 키워보고 싶은 호기심이나 소유욕 때문에 보내지 않고 본인이 돌보는 경우도 사실은 많으세요. 야생동물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야생성을 존중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 곁을 떠날 때 그저 말없이 응원하는 것. 야생동물은 야생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니까요.